스트리트 뉴스 4월 2일자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올즈가 되어버렸네요. 좀 지난 뉴스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뉴스를 찾아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OPEC and an alliance of other top oil producers agreed to boost their collective production by more than 2 million barrels a day over coming months, betting on resurgent demand. 오페크와 기타 상위 원유 생산자들은 그 동맹이죠. 되살아나는 수요에 베팅을 걸고 자신들의 총 생산량을 앞으로 몇 달 동안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 규모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오페크하고 러시아죠. 러시아를 비롯한 생산자들인데 그 오페크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이들이 갑자기 하루에 1000만 배럴 감산을 해버렸어요. 그 전 수요의 한 10%에 해당되는 거를 감산을 해버렸는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맞춰가지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우디는 보수적이고 반면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5월, 6월, 7월 하루에 35만 배럴, 6월에도 35만 배럴, 7월에 80만 배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 에너지 공급자들이 이제 그에 맞춰서 조금씩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utomakers are reporting a jump in US vehicle sales in the opening months of 2021. But chip shortages and other supply chain snags threaten to derail that momentum.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21년 1사분기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증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반도체 칩 공급 부족과 기타 공급망 장애들이 수에즈나 사태 같은 거였죠. 이러한 모멘텀을 제거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1사분기의 각 메이커들의 판매량을 보여주는 건데 GM, 토요타, 포드 이렇게 쭉 있죠. 현대도 있습니다. 현대 제일 적지만 근데 이제 그 판매량 증가는 제일 높습니다. 28%. 그 이유가 다른 데하고 달리 딜러 재고 유지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때 딜러가 얼마나 재고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다른 데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맞춰가지고 재고를 좀 낮게 유지했죠. 딜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현대는 그 계속 유지한 덕분에 지금 발생하는 수요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 딜러 재고 및 이송 중 물량이 1분기에 26%가 감소됐었다라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에 26%가 감소했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다시 지금 3월 달에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P 500 closed above 4,000 for the first time, rising 1.2% to a record 4,019.87.
The Nasdaq and Dow gained 1.8% and 0.5% respectively. S&P가 드디어 4천을 넘겼답니다. 그래서 4019.87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며 마감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기술주의 그 가격 주가 상승으로 S&P 500이 상당히 이제 신기록을 세운 거죠. 그 뉴스를 보면 3천에서 4천으로 오는 기간이 434일 걸렸답니다. 434일. 그러니까 이 거래 일수로 볼 때 1년이 넘은 거죠. 1년 한 70일 더 걸린 거죠. 1년 70일, 그러니까 1년 2개월, 1년 3개월 정도 됐네요. 그죠? 상당히 빨리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2000에서 3000 넘길 때는 1227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3000에서 4000을 넘길 때 아주 그냥 빠르게, 더 빠른 속도로 넘겼네요. 이게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위 천대, 이제 미국은 이게 뭐 thousand, million, billion 이렇게 나가니까 그 세 자리 숫자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우리나라 거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의 변동을 가지고 봤는데 1000을 찍었을 때가 1989년 3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2000을 찍었을 때가 2007년 7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3000을 찍었을 때가 2021년 1월입니다. 올 1월에 3000 찍었죠. 3031.68 찍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000에서 2000 넘길 때 4971일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2000에서 3000 넘길 때는 3325일이 소요됐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이게 이제 뭐 미국이 2000에서 3000 넘길 때 우린 1000에서 2000 넘길 때를 비교해 보면 7배 그리고 2000에서 3000 넘길 때 3000에서 4000 넘길 때 이것도 해보니까 4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시즌으로 볼 때 우리가 2000에서 3000 넘길 때하고 그렇죠. 그쪽이 2000에서 3000 넘길 때 똑같은 수치에서 보면은 한 2.7배 오래 걸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의 그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2019년 11월부터 이제 최근까지 지금 이제 완전 업데이트는 안 됐습니다만은 S&P 5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비슷하게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각각 4천을 넘기고 3천을 넘겼다라는 뉴스죠. 그다음 네 번째, The Archegos blow-up is spurring calls for tougher regulation of the shadowy swap trades that fueled billions of dollars of losses at global investment banks. 아키고즈 사고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다 준 그림자 같은 수합 거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합 거래, 토탈 리턴 수합이라는 수합 거래였는데 수합 거래가 공시를 할 필요 없는 소위 이제 의결권이 없는 그런 주식, 그러니까 수합 자체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그 감독원은. 그래서 수합 거래가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섀도위라고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수합 거래 내용에 대해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올 10월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지금 이 사고가 난 거죠. 이 규칙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수압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의 베팅에 대해서 그 주체나 아니면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시를 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아키고스가 비아콤 CBS하고 중국 바이두 이런데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을 직접 산 게 아니라 은행이 사는 주식 그거에 이제 수합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를 쓴 건데 10%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대요. 이들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의 수합을. 그런데 그 이 뭐야 공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보면은 이 상대방 그러니까 그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그렇게 뭔가 의사결정을 그 투자회사가 좌지우지 하려는 그 액티비스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랍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장점을 이용해서 갑자기 치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에.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또 반면에 주식을 사는 거와는 달리 적은 돈으로 나머지는 다 그냥 빚으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이걸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은행은 왜 그걸 하냐? 그 이제 소위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대신 이제 그 계약금으로 내는 돈하고 그다음 수수료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가지고 자기한테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수합도 그렇고 이 그 소위 안정적이어야 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 받는 보수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베이스 자산인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비아콤 주식의 주가가 확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이 수합 거래를 한 당사자, 그러니까 아키고즈 같은 회사는 콜레터럴, 그러니까 돈을 더 맡겨야 되는데 이제 그걸 마진콜이라고 했었죠. 더 맡기라고 전화 오는 거. 그게 이제 투자은행에서 전화하는 거죠. 마진콜을 하는데 그거를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너무 그 금액이 많아서 돈이 없었겠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은행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마진콜에 응하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팔아 제낀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찌감치 대응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좀 손실이 좀 적었는데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나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 같은 회사들은 손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주주가 되면 그러니까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런데 수합을 사용하면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은행하고 수합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키고우즈는 다수의 주식의 10% 이상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단 의결권은 없고 이제 소위 자본이득만 노리고 그렇게 한 거겠죠. 아이러니네요. 그 액티비스트 투자자들이 이 수합 거래를 활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알리기 싫어서 거기에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싫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감독원의 룰에 의하면
10% 이상 보유했어도 이게 수압이기 때문에 뭐라고 규제를 가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모순이네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허점이 드러난 거죠. 허점. 그러니까 아키고즈의 수수료를 먹는 투자은행들이 나쁜 거죠. 실제로 10년 전부터 이제 이 10년 전부터 어떤 법률 회사가 청원을 했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감독원은 증권감독원은 그냥 무대응으로 나왔고 그랬는데 이게 2010년에 도드 프랑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합거래 규제 적용하는 건데 내용은 이제 상대방을 투자은행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노출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파악하고 있어라 이런 취지의 법인데 문제는 이게 올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법이라 아직 해당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3월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많은 수압들이 뭐 블룸버그나 이런 그 어떤 DB 관련된 거래 DB를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공시가 되지 않는 거죠. 고쳐야 될 그런 제도인데 10월이면 이제 그래도 좀 고쳐지는 건데 어쨌든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 Factories worldwide are struggling to keep up with soaring demand for all types of goods as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accelerates. 전 세계의 공장들이 글로벌한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가속화됨에 따라 모든 유형의 상품들에 대해 치솟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공장 가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2월에 60.8에서 3월에 64.7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기준 50이면 이 산업들이 각 회사들이 뭔가 그 양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는 측정치들이 뭐냐면 상품에 대한 신규 주문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재고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을 보고 이제 만드는 종합 지수인데 공장 가동 지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64.7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자기네를 출발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 중에 보면 이 미국의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 대만, 베트남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미국발 경기 수요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 Initial Jobless Claims in the U.S. rose to 719,000 last week, but remained near their lowest levels since the onset of the pandemic. 미국의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71만 9천 건으로 상승했지만 팬데믹 발발 이후 최저치 수준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낮은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작년 7월에 거의 150만 건 월 150만 건에 달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이제 71만 9천인데, 71만 9천 건인데, 거의, 최저치라는 거죠, 최저치. 이게 보면, 2019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죠. 월 평균이 21만 8천 명 수준인데, 그쵸? 그리고 그때 최고치가 69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거의 가까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TSMC 뉴스입니다. TSMC, the world's largest contract chipmaker, said it would invest $100 billion over the next 3 years to increase production capacity.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외주 제조업체인 TSMC는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향후 3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죠. 애플의 주요 칩 생산 공장입니다. 보니까 대적공사라고 부르네요. 대적공사. 대만 적체 전로 제조 고분 유한 공사. 대만의 적체전로는 이제 그 칩 인티그레이티드 칩이라는 뜻이겠죠.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IC라는 뜻이겠네요. 제조 고분은 이게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 베트남어에 꼬판이라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었네요. 꼬판. 고분 유한 공사.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작년에 100% 풀 가동했는데도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팹을 짓고 기존의 팹을 확장 중에 있답니다. 이 1천억 달러라는 것은 지난 3년간 지출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랍니다. 그죠? 엄청나네요. 지금 2021년에만 25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를 이제 자본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인텔은 2024년까지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죠. 200억 달러로 2개의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리조나에 짓는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삼성은 2030년까지 116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투자하는 걸로, 시설을 투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에 보니까 그 펀드리 업체, 글로벌 펀드리 잉크라는 회사가 있네요. 미국 업체인데 외주 칩메이커, 그러니까 TSMC 같은 회사죠. 이 회사도 이제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부품 공급, 칩, 가령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칩이 공급이 안 되고 자동차 지금 공장 문 잠시 닫았죠. 근데 여기도 그 결론을 보면 TSMC에서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오더를 못 받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린 바이든의 인프라 플랜 중에서 500억 달러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TSMC가 그 인텔이 짓겠다고 하는 아리조나에 120억 달러 칩 공장을 구축하겠다라고 트럼프 시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Airlines that focus on offering leisure travelers cheap fares are launching IPOs as air travel shows more signs of rebounding. 레저 여행자들에게 저렴한 요금 티켓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항공사들이 항공 여행이 더 많은 회복세를 보이자 기업 공개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예가 프론티어라는 항공사가 있고 선컨트리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프론티어는 한 사람이 19달러 받는답니다. 19달러 좌석 하나당 19달러. 엄청 싸네요, 정말. 덴버 지역의 저가 항공사인데 지난 목요일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선 컨트리 에어라인이라고, 이건 미국 중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여름 휴가 때 선 컨트리로, 플로리다 정도 되겠네요. 그런 데로 실어나르는 항공사인데 3월에 상장을 해가지고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그 대형 항공사 중에는 조종사를 다시 모집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국내 여행이 가능해지자 아주 절호의 찬스를 보고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그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들도. 지금 다시 이제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홉 번째, China approved a merger between chemical firms Sinochem and ChemChina, paving the way for another giant state-run enterprise. 중국이 화학기업인 시노캠과 캠차이나의 합병을 승인하며 또 하나의 거대 국영기업으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이게 합쳐서 매출이 1조 위안, 그러니까 1,500억 달러짜리 자이언트랍니다. 둘이 합쳐지면. 시노캠 그룹하고 차이나 내셔널 케미컬 코프인데, 그게 이제 캠차이나라고 부릅니다. 둘 다 사실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그런 그 기업이었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로 합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경쟁을 최소화시키고 뭐 세계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제일 큰 화학 회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뉴스에 나왔냐면 이 중에 캠차이나가 소유한 이제 농업 기업이 있는데 스위스 농업 기업인데 이거를 2017년에 43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미국이 승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뉴스 4월 2일자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